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거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돈 27억 원가량의 내년 예산안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근에 한일 관계 자체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올해도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무슨 소리냐. 한국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예산을 더 늘렸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늘릴 것이라고는 전망이 나왔고 실제로 올해도 많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라든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일 외교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통큰 양보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은 가시적 호응은커녕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실 일본이 이렇게 꾸준히 정말 전략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잖아요. 네. 자, 올해 같은 경우도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에 발간한 2023년판 방위백서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또 지난 3월에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이 되레 강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또 지난달 7호 태풍 란의 기상 지도에서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영유권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독도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죠. 네. 자, 우리 정부는 이제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올해는 2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엔 5억 원가량으로 15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은 25%가 줄어서 올해 5억 원이었는데 내년엔 4억 원가량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예산을 늘리는 거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대상으로 세미나 같은 것도 하는 걸 늘리고 또 도쿄에 있는 영토 주권 전시관을 보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외 홍보를 강화한다는 건데 이럴 때요. 이런 일본의 주장이 오류를 잘 잡아내서 이걸 오히려 알리면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게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 등등이 제안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좀 귀담아 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군이 지난 4월 독도 주변에서 훈련을 하려다 일본이 무슨 훈련이냐고 묻자 훈련 지역에서 독도 주변을 뺐습니다. 지난달에는 독도 방어 훈련도 규모를 줄이고 비공개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한일 관계 개선을 의식하느라 독도 방어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달 말 독도 주변에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2번씩 실시하는 정례 훈련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규모를 줄였고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반발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전력이 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일본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竹島が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ことに鑑み、到底受け入れ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韓国側に対しては直ちに強く抗議しました。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해군이 동해상에서 실시한 훈련도 일본을 의식해 규모가 축소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해군은 훈련에 앞서 훈련 지역인 독도 주변에 항행 경보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 인근에 항행 경보가 발령된 이유를 물었고 며칠 뒤 독도 주변을 경보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당시는 한일 정상회담 직후로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던 시기입니다. 해군은 경보구역 조정은 훈련 세부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일본 측 문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펴내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적었습니다. 벌써 19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일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현일 특파원입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일본의 안보 전략을 담은 2023년판 방위백서를 들어보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며 다케시마라고 표기했습니다.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고 설명하며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썼습니다. 일본 방위백서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한 건 2005년 이후 벌써 19년째입니다. 올 들어 한일 관계가 급진전하기 시작했지만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과서와 외교청서,
이번엔 방위백서까지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는 올 초 한일 간 최대 현안이던 강제징용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되살리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최근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자 우리 외교부는 오늘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불러들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국방부도 일본 방위 주재관을 불러 즉시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그에 따른 방위력 강화 계획을 실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미 국방부가 앞으로 우리 동해 바다에서 훈련할 경우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한국은 미치게 그러한 사실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날 때까지 우리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의 명칭을 고수할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명칭을 어떻게 쓸지 문의하자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일본해란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첫 한미일 훈련에선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우리 측이 항의하자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반대로 9월엔 일본의 항의로 동해를 한반도 동쪽 수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때그때 표현이 달라진 건데 앞으로는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한미일이 합동훈련을 더 자주 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이같이 결정하면서 동해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